제가 좀 작아서 밑에 가면 뒤에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PPT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앞에 여기 불만 좀 껴주실래요? 예, 됐습니다. 네. 강의를 할 때 교육하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강의를 듣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거든요.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숫자가 많으면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빛 속에 있는 마음이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주제를 다루어 간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일단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어느 한 곳을 응시하면 그분이 저 눈을 맞춰주세요. 피하지 말고. 그리고 언제 눈빛이 갈지 모르니까 저희 눈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도 제가 눈빛을 보낼 테니까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이야기해야 될 주민 조직화 이 관점으로 주민운동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민운동은 말 그대로 하면 주민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그죠? 주민들이 하는 운동인데 저희 기관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교육과 훈련으로 돕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조직화를 지원하고 또는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8년 정도 됐어요. 조직이 만들어진 지. 원래 출발은 도시 비밀 지역에서 산동네 판자촌 주민들 조직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좀 보편적 지역 주민들 조직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대표를 하다가 임기에 끝나서 잘렸어요. 그래서 편 트레이너로, 저희는 트레이너 이런 개념을 쓰는데 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종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이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라 표현해서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말 만들기, 이게 사실 요즘 이슈예요. 맞죠? 사회복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그렇고, 어느 지자체장이 들어설 때마다 복지에 대한 이야기 꼭 해요. 그리고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죠.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국방 예산을 빨리 이 복지 예산으로 돌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결핍하고 궁핍한 사람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 것에 필요한 예산만 복지 예산이냐? 그건 아니죠.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던 보편적 복지란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계속 복지와 관련된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난번에 다시 이렇게 묻히긴 했지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부터,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복지국가를, 유럽식 복지국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또 말 만들기 운동이 또 전국 어디 가도 다 말 만들기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 말 만들기 운동하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마을이 없었나요? 이렇게
마을이 없었나요? 왜 자꾸 마을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마을이 없었나요? 동네가 있었어요. 아, 동네가 있었어요? 동네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로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인가 봐요. 근데 아마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을이라는 느낌이 확 왔는데 요즘에는 마을이라는 느낌이 안 온다. 그러니까 마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화두긴 해요. 전국 어디 가도 다 그렇고 모든 지자체마다 마을 공동체 운동, 마을 만들기 운동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죠? 상관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따로 뭐 설명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노인복지관이니까 옆집에 노인이 밥을 굶으셔요. 또 어떤 경우는 편찮으셔서 제대로 거동을 못 하셔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데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생활이 불편하셔요. 요즘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나요? 도시락 배달 누가 하세요? 봉사하신 분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네? 아, 자원봉사센터 기관에서 갖다 드리죠, 그죠? 그러면 다시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마을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들이 했겠죠, 그죠? 이웃들이 하면 봉사 점수 주나요? 줄 필요가 없죠.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마을 만들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복지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한테 연락하거나 복지관 연락해서 옆집에 굶고있으면 빨리 안 갖다 주고 뭐하냐? 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그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복지관이 없었잖아요. 마을회관이 있었죠. 구판장도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도왔다고. 아시다시피 그게 뭐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두레이자 품앗이이자 그죠?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을 공동체의 조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아는 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한국식 협동조합 형태가 대 같은 거, 대. 발음이 좀 잘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하고 마을 만들기는 요즘의 시대의 이슈이자 화두인데 두 가지는 긴밀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조직화 관점을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에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복지 쪽에 계신 분들도 하고 지역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나 마을 공동체 운동 하신 분들 많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와 마을 만들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화면에. 누가 도대체 주역이냐, 이거예요, 주역. 행정공무원입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소리 별로 많지 않아요. 자, 저 뒤에 계신 분들. 자, 눈빛 좀 마주쳐주세요. 아, 눈빛 마주쳤습니다, 지금. 자, 또 전문가인가? 뭐 교수님들이나 아주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했거든요. 아주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많으신 분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실제 그런 분들 많이 하긴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부르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기관, 이게 노인복지관입니까? 기관, 뭐 사회복지관 기관의 실무자인가? 또는 활동가인가? 아닌 것 같은데 대답 안 하시네. 사회복지를 지역에서 풀어가고 마을 만들기 풀어가는 주역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민인가? 이론적으로 맞죠? 희망사항. 현실적으로는 기관 실무자 활동가. 아하. 현실적으로는 기관 실무자 활동가. 그리고 공무원 행정은 돈 되고 필요하면 점검으로서 의견도 하고
주민은? 대상. 주민 오라 그러면 오고. 그냥, 소위 이제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좀, 뭐, 고급적인 언어 안 써도 되죠? 네. 오라 그러면 와가지고, 오다오라기 사진도 찍고, 그리고 가시는 거죠. 어떤 분은 오셨는데 뭐 안 주냐고 얘기 오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주역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주민이 주역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시려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진짜입니까? 하다가 안 되면요. 될 때까지 한다. 어디 계세요? 이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나고 지금 한번 만나고 가요. 자, 제가 네 분만 한번 모실게요. 제가 아까 눈빛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강의가 뭐 제대로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네 분 모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대답하신 분 누가 계시지? 제 뒤에 저하고 눈빛 마신 여선생님 계시죠, 지금? 그쪽에. 손. 예. 분하고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예, 앞에. 여기, 저런 분. 네. 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씩. 자, 제일 첫 번째, 선생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사회복지 말 만들기를 행정, 공무원이 주역이 돼서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이크 혹시 없을까요? 무슨 마이크? 행정이 주역이 된다면 좀 강제적으로 동원을 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세요? 강제성이 생기고 주민들은 동원되고 이런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이죠. 바람직한 건 아니네요. 그죠?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전문가가 주어야 되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가 주어야 말을 만드는 거는 전문가가 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방향이 좀 어렵잖아요. 주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전문가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게 더 기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했다면 큰일 나겠어요. 전문가가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만드는 것이 더 뜻깊을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왜 주민들이 마을을 만들고 사회복지를 하는 게 더 뜻깊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곳이 예. 다른 것도 제가 얘기했죠. 주민들은 자기 필요를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뭔가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뿌듯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해준 게 아니고, 그죠? 이쪽 공짜로 얻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잘못 쓴 것 같아요. 말 리더가 아니고 실무자, 이렇게 할게요. 실무자, 기관 실무자들, 사회복지사들 또는 마을 활동가들이 주역돼서 한다고 하면, 어디, 아까, 이쪽에. 예, 선생님. 실무자나 기관에 사실 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원래 긍정적이면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관 실무자가 할 경우에 물론 그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고요. 성공한 사례들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주민들을 모을 때 응집할 때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응집시킬 때는 실무자의 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점이고 네. 또 단점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그 집 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힘겨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역을 제대로 아는 사람 주민이 마을을 만들 때 복지를 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이 주역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가 저지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 예. 네, 그렇지만 내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너무 파악을 잘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이상적인 주역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상적인 지역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분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마을 주민이 마을 만들기라든가 복지의 주역이 되면 그게 참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마을을 단지 잘 알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마을을 아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가들도 알 만큼 알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도 한 1년 동안 지역 조사하라 그러면 웬만큼 다 파악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지역에 관심 없는 주민들보다도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도 실제로는 객관적 근거 자료는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몇 명이고 뭐 직업군이 어떻고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만들기나 사회복지의 주역이 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바람 또는 바람직함이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성이라든가 절실성이 빠지면 아마 앞으로도 주역은 계속 기관 실무자들 하게 될걸요. 그냥 잘 알기 때문만이라고 하면 한편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나도 잘 안다 그만큼. 어차피 나도 이 동네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주민 스스로가 복지를 해야 되고 마을 만들기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겉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차피 저거 마을이 저거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할 수 있겠지,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의 주민이 실제로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절실성이라든가 간절함, 또 열정 이런 것들이 덜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사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동자동 쪽방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동자동 어디냐면 서울역 앞에 쪽방촌이 있는데 그 쪽방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좀 잡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중앙사입니다. 수술자로 해주세요. 이 많이 준비해주세요. 네, 응급하잖아요. 요즘 전에 투자 많이 필요한데요. 하자 내놓고요. 드라마스 이 환자 이야기는 기부천사 자장면 배달부 이 자리 비유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이겼지만 언제 고층 빌딩들 사이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 얕은 오르막을 지나 왼쪽으로 들어서면 횡한 골목에 식당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한 가게에서 조금씩 인기척이 나면서 조용히 아침을 맞는 동네. 골목의 끝자락에서 한 걸음 꺾어 들어가면 전혀 다른 동네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비좁은 통로를 지나면 햇볕이 닿지 않는 어둑한 건물들. 사람들은 이곳을 동자동 쪽방촌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역이 자리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곳에서 안쪽으로 한 걸음만 들어서면 오래된 가난과 만나게 됩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성장과 소외, 부와 빈곤이 엇갈리는 곳, 동자동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동자동 17-5번지 이상철 할아버지는 51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자동 터줏대감인 할아버지와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동네 구석구석 쪽방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보기에는 아니에요. 아니 좀 하도 빵이에요. 요것도 판매이잖아요. 요것도 봐. 아, 여기다 판매로 해요? 판매로 해요. 올라가 큰하겠네. 겉으로는 허름한 연립주택처럼 보이는 건물도 속은 빽빽한 쪽방들입니다. 이제 아파트 건물처럼 생겨서 아파트라는데 실제 쪽방처럼. 아, 여기 아파트라고 불렀어요? 동자동의 옛 이름은 모동 1번지. 한국전쟁 이후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남산 기슭으로 모여 판자촌을 잃었고 서울역과 가까운 도동 입구에 여인숙들이 즐비하게 들어섰습니다. 주로 서울역에서 무작정 상행하는 사람, 서울에 일제를 찾는 오는 사람들이 가만 해봐야 온 사람들은 다 가깝고 교통 좋고 어디든지 하는 것 같은데 서울 시내를 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면서 집 주인들이 방을 쪼개고 쪼개면서 지금의 쪽방촌이 생긴 겁니다. 많이 찾아오는데 쪽방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 하려고 세력 기고 돈을 벌려고. 50년 전에는 그래도 희망을 품고 상경한 사람들이 여기서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언제부턴가 희망 대신 절망을 짊어진 사람들이 맨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별 끝에 오는 거야. 무예수님 몇에. 마지막에 없네요. 우리 책. 그러니까 별 끝이 여기서는 밀릴 때 없는 거야. 그러면 만년 몇십자 되고. 할아버지도 22살이던 1961년 고향인 부산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 왔습니다. 페인트 칠로 생계를 이어가며 동자동을 떠나지 못한 사이 어느덧 73이 됐습니다. 이거 왜 잘 돼서 나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살아보면 술에 듣고 자기가 마음이 안 되니까 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자취하는 사람도 있고 해를 느끼고 이런 사람도 많아가지고 주로 대충 먹어 괜히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이 밀려드는 사이 쪽방촌 주변은 화려하게 변해갔습니다. 고층 빌딩과 고급 호텔이 들어선 동자동 한켠에서 쪽방촌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요. 말만 쪽방이라고 하는 건 말만 알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건데. 뭐 우리 뭐 대통령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몰라. 동자동에서 쪽방에 사는 사람은 870여 명.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한 사람이 4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이상철 할아버지도 월세 19만 원을 내고 쌀과 반찬거리를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죽대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맨날 거의 치가기도 관광 치고 치가기도 마찬 아무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뭐 옛날에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 그냥 죽지 않고 그냥 무슨 연명해라. 죽지 못해. 한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는 복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들. 16명이 공동 화장실을 쓰면서 한 사람이 평균 17만 원을 반값으로 냅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면 다시 노숙자 신세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선불을 주고 살거든요. 딱 그게 떨어지고 하루 이틀 되면은 주인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럼 그럴 때 같은 때는 이제 다시 서울역 같은 데 나가서
무슨 하고 그러니까 일에서 번 돈으로 쪽방을 벗어나고 싶어도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수급비가 깎이거나 아예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45만 원 수급을 준다. 이 사람들이 공을 주셔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이것을 풀지 않는 이상은 쪽방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방값을 내려면 수급비를 받아야 하고 수급비를 받으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 한 칸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쪽방 밖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쪽방촌 주민의 90%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돈도 없는 이들을 도와줄 사람은 쪽방 이웃이 유일합니다. 저도 노인분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전화번호에다가 이렇게 내 번호 입력을 시켜놓으면요 방이나 사람들도 전화가 와요. 119 불러달라고. 하지만 정작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옆방 사람도 똑같이 가난합니다. 53살 김진민 씨는 지난 4월 넘어지면서 등이 찢어져 응급실에 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반이 들어가려다가 거꾸로 처박혀갖고 여기에서 양쪽 라인을 내도 쫙 두 줄로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게 이 방에다 거의 피범벅이 있어요. 치료비 32,500원을 내지 못했던 김 씨는 그 뒤 5개월 동안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심장 합병증 생길 수 있거든요. 신청 오시니까 심장 괜찮은지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감기는 괜찮은지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죽을 정도가 아니면 아파도 그냥 참는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몇만 원도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몇만 원을 빌려주는 일이 누군가에겐 사소한 도움일 수 있지만 쪽방촌 주민들은 그 작은 도움마저 청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 제가 중단 시켰는데 화면 다시 한번 열지 말고 시작. 이런 상황에서 얼굴 보이시나요? 네. 안 보시더라도 보이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말 만들기 어떻게 할까요? 한숨 나와요? 네. 이런 상황이면 여기서 어떤 복지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아픈 사람들 찾아서 병원 데려가야 되겠죠. 또 반찬도 갖다 드려야 되겠죠. 노인들도 많으셔. 관장님 어떻게 하세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김진민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알코올 중독자도 많으셔. 이런 쪽방촌 동네에서 어떻게 말 만들기를 하고 어떻게 복지를 해야 되냐 이거죠. 실제 근처에 복지관이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뭐 나오면 갖다 주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말 만들기가 일어나고 복지 사업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을 쪼개고 한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는 복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배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들 조합의 작은 도움마저 청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 만든 것이 동자동마을 협동조합과 사랑방입니다. 매달 20일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이날은 동자동 쪽방촌이 가장 분주합니다. 김진민 씨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협동조합 사무실부터 찾아갔습니다. 출자금 2만 원씩 벌써 4달째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항상 20일 날 내줬네요. 네, 항상 20일 날 수급 받자마자 이제 많이 보시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조합의 출자금을 6번 이상 내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설도 높은데서 조금 15만원 빌렸다는 한대감을 저기 부모님 산성 한번 갔다 오려고 늙었으니까 조금 내가 다리 심했을 때 좀 걸어서 추석 때? 네. 2년 전 쪽방촌 주민 25명으로 시작한 조합회원은 286명으로 늘었고 지금까지 3,600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대출이자 2%에 상환율 70%, 수급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갚을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이제 살아보았다는 게 집념으로 모으는 거. 2장 먹을 거 1장 먹고 협동조합을 만든 이태현 씨 역시 쪽방촌 주민입니다. 교복 사업을 하다 IMF 경제위기 때 부도가 난 이후 노숙자로 내몰린 끝에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쳐다보질 않아. 나라가 친선민족, 친선민족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가 친선민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손을 내밀지 않아요.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살자며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는 주민을 믿고 모든 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따라와주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조합은 담보가 없습니다. 서로 간의 신용입니다. 처음엔 급하게 필요한 병원비 등을 빌려주는 정도였지만 이젠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험삼아 군고구마 사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 올겨울엔 사람들을 모아 붕어빵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에 일거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한 5명 정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갖고 겨울철에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사랑방과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쪽방촌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술 취해 다투는 사람들로 요란하던 공원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야외 영화제가 열립니다. 근데 영화 보니까 좋지. 울산도 얘기도 하고 그럼 사람 다 모이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혼자 명절을 보내는 쪽방촌 주민들끼리 모여 음식도 나눠 먹고 노래자랑도 할 계획입니다. 술 취한 거 그런 모습을 버리고 같이 이제 최그 이제 상계가 이제 높게 올라간 거다는 우리가 해도 같이 이제 힘을 모으면 다른 거 되지 않냐. 작은 힘이지만 서로 돕고 나눌 것이 있다는 경험과 생각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남한테 주면 된다. 이게 주관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있다면은 그게 제대로 온다. 나한테 제대로 온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서울 도심 한복판. 성장의 그늘에 숨어있던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 더딘 걸음이지만 여럿이 함께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작은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게 이 양반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마을 만들기 사업이에요. 그리고 복지 사업입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저걸 복지 사업을 결합해서 하지 않았을까? 활동가가 결합해서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죠. 예, 결합은 했죠. 결합은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먼저 한번 보세요. 자료에 사례 보시면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4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41페이지 자료실.
2010년도에 자료 찾으셨어요? 네. 설립 과정 보면 2010년도에 자활공제협동조합 아카데미 참가라고 하는 게 있죠. 제가 이분들을 만났을 때가 2006년도인데 2006년도에 만나서 모임을 하다가 모임이 깨졌어요. 깨지고 난 다음에 이분들하고 제가 사는 동네에 제가 한 100평 정도 주말 농장을 하거든요. 커요. 이분들 몇 분하고 같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제가 농사 짓는데 그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같이 지으러 오셨어요. 제안은 그분들이 뭔지 아셨어. 농사를 같이 좀 지어도 되겠냐. 와서 뭐 이름 1시간 하고 1시간 술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점심때 아침부터 한 9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뭐 한 3시까지 계속 술 마시고 뭐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쪽방촌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쪽방촌도 많이 놀러가고 가면 뭐 하겠어요. 술 먹이는 거죠. 제가 한동안 간이 부을 정도로 술 많이 마셨어요. 계속. 주민들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하다가 제가 찾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들한테 제일 큰 문제는 물론 주거 문제죠. 근데 제가 집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복지관이든 서울시도 집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개발해서 쪽방촌을 양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 밥값이 골등이 높아져요. 화장실도 서울시에서 고쳐준다고 하는 주민들이 반대해요. 왜 반대할까요? 집값 올라가니까 살 데가 없단 말이에요. 수급비 받아가지고 41, 2만 원 받아서 밥값 10만 원 내는데 20만 원 더 올라가 버리면 못 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사이에서 돈 거래가 많더라고요. 없으니까 급한 일이니까 아프리카 병원 가야 돈 빌려야 되고 핸드폰 조금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돈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명절 때 또 고향 내려간다고 돈 빌려야 되고 못 갚고 떠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방촌의 문제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밭에 농사지으러 오신 분 중에서 3분한테 제가 꼭 여러분들 형님들하고 같이 갈 때가 있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제가 그때 자활 쪽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그 자활공제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제가 진행을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 할 때 전국 임원 아카데미 형식으로 할 때 3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기관에 제가 대표일 테니까 실무자 한 명 붙여서 가가지고 워크샵을 참여한 거예요. 참여해서 공제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워크샵도 해서 작전도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희 워크샵은 강의가 아니고 워크샵하니까 사례 듣고도 토론하고 사례 듣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사업 계획을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짜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사장 하는 양반이 폐를 딱 놓더라고요. 왜 안 하시냐고. 이건 우리 말해서 안 된다. 왜요? 다 돈만 있으면 술 먹고 말이야. 돈만 있으면 딴짓하지. 누가 돈 모으냐고. 그런 적이 없다. 이거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한번 해보라고. 장난삼아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어차피 다 내고 가야지. 아카데미 서로 수료 좀 줘요. 빨리. 장난삼아라도 한번 해보라고. 안 될 거 알면서 해보라고. 그래서 했어요. 해가지고 나름대로 3명이 앉아가지고 궁짝궁짝 하더니 해서 그 다음에 그 발표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번호 딱 지나간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같이 술 마실 때 그 이야기 안 했는데 번호 딱 지나면 전화가 왔어. 야, 제 이름 최종덕입니다. 야, 종덕아. 내가 지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주민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 있어가지고 15명 모아놨다. 설명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아놨더니 내일 모레 할 건데 그때 와서 좀 하라고. 제가 고민이 들었어요. 수첩을 봤어. 마침 그때 일정이 아무 일정도 없네. 안 갔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겁이 나죠?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뭐 하나 때 안 갔어요. 사실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전화하면서 형님이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형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쪽방 주민의 형님 자신의 언어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라. 못한대. 막 욕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나쁜 새끼 나를 이렇게 데려갔다가 해놓고 하기 싫다고 억지로 시켜놓고 이제 와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왜 안 도와주냐 이거지. 아니 안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못 도와줍니다. 그때 일정 때문에 못 간다니까요. 그 다른 데 거짓말 한 거죠. 교육 있는 거 취소하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갔어요. 그러고 안 나면 어떤 하시라고 지났어요. 그 다음날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바로 그날 전화하면 안 되고 아침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하셨어? 그랬더니 이제 반은 욕이고 반은 이제 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아 몰라 하기 생각도 안 한다고 지금 이야기 해보라고 뭔 이야기 하시냐 했더니만 나는 아무도 생각 안 나고 이것만 생각이 나더래요. 물어봤대 처음에 우리 중에 은행 가서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신양 불량자가 대부분이고 뭐 빌려주기다 쪽박 사는데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급할 때 돈이 한 푼, 두 푼이 필요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거를 빌려야만 되는데 동네 주민끼리 빌리다 맨날 싸우고 도망가고 이런 거 없이 하려면 은행이라도 빌려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나 나와보라. 아무도 못 손 들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대요. 야, 우리가 은행 만들자. 이 사람이 묻잖아요. 뭐 저러냐고 우리가 어떻게 은행 만들자고. 내가 가서 보고 왔는데 할 수 있다.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 10명이 10,000원씩 내면 10만원 되고 100명이 10,000원씩 내면 100만원 된다. 100명에서 1년만 내면 1,200만원 모여준다. 이분들은 1,200만원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그럴 수 있겠네. 그럼 200명 모이면 1년에 2,400만원 모으네. 야, 우리 쪽방 주민이 800세대니까 800명이 한 번에 한 달만 내도 800만원 되네? 이런 거 되니까 주민들이 웃기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됐던가 봐.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주민이 야, 이거 우리만 하지 마. 한 번 더 하자. 사람 데리고 올게. 해가지고 2차를 또 한 거예요. 두 번째도 또 전화 왔어요. 그때 눈 힘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또 해달라고. 또 나오는 순간 안 된다고 하더니 제 출장해야 된다고. 두 번째 또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말에 가서 보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 하고 3월 1일 날 3일절에 맞춰가지고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양반 알았던가 봐. 야, 거짓말 하지 말고 이번에 와서 좀 해주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발족한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목은 하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걸 가지고 1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협동조합 기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한 25분 정도 오셨어요. 아까 추진위원회 25분이 시작했다 했잖아요. 오셨는데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반드시 소문 날 겁니다. 쪽방촌에서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도 찾아올 거고 서울시에서도 관심 가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서울시에서 매칭 펀드식으로 당신들 1,000만 원 오면 우리 1,000만 원 줄게. 2,000만 원 오면 2,000만 원 보탤게. 그래서 그 종잣돈으로 주민들 복지사업 하듯이 이런 일 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좀 더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을 출자를 하겠다고 옵니다. 이거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조용하더라고. 했던 이야기 지금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할머니 중간에 할머니 한 분이 애들 둘 데리고 앉아가지고 손을 딱 들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노인네가 저한테 아무리 강사라고 존댓말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바로 야, 야, 그 돈 받으면 안 돼.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야,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돈 빌려 쓰기 시작하면 미친놈 출자를 하냐고. 지가 모은 돈도 아닌데 분명히 떼먹고 도망갈 거라고. 절대 그런 돈 받지 않고 오로지 우리 힘으로 돈을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써야겠다고. 사람들 주위에서 분위기 어떻겠어요? 박수를 막 치는 거야. 그런 정신으로 하면 우리 협동조합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도우면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범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동안에
창립하기 전까지 돈을 모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500만 원 모으면 막걸리 한잔 먹고 1000만 원 출자 다 되면 막걸리 한잔 먹고 이런 작전을 놨어요. 그분들은 그렇다고 뭐 막걸리 한잔 먹기 위해서 계속 돈 모아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추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주문을 드렸죠. 꼭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추진위원회 교육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면서 출자도 받고 상황도 이렇게 점검하고 추진위원회 창립총회하기 전까지 마을 행사도 고민해 보시라고 막 했거든요. 두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첫 번째 하나는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이분들이 모일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5천씩 내서 밥을 먹더라고요. 우리는 회의 같은 거 와도 회의비 안 주냐고 묻잖아요. 어디 차비에서 오면 차비 안 주냐고 묻잖아요. 그 돈 없는 사람인데도 5천씩 내서 밥 먹고 누가 혹시 기분 땡겨가서 소주 한 병 시키면 소주값도 시킨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 출자는 해가면서 따로 10,000원씩 내가면서 돈을 자기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직이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외부에 후원받고 있는 게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갑자기 마을에 없었던 폐병 수집장이 생겼어요. 폐유지 수집장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이 추진위원회 회의하면서 이때까지 복지가 나서 해줬는데 우리 동네 어른은 우리가 모셔야 된다. 우리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 돈은 이제 돼지고기 사고 막걸리 한 잔 받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은 딱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옛날 깡패 노릇하던 한 분이 별명도 깜상이에요. 그 양반도 아파서 여기 좀 하나 혹이 났는데 피부병까지 났는데 병원 가면 돈 든다고 안 가서 커져가지고 암으로 커져가지고 온몸이 퍼져서 결국 죽었어요. 창립총회 하기 몇 달 전에. 이분이 그 이만큼 혹이 보인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어떻게 냈냐면 집집만 다 술 처먹잖아. 이거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팔아가지고 다시 술 사지 말고 술 처먹은 병들 다 모아.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보이는 폐병 다른 동네 할매들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와. 이런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3월달 창립총회하고 3월달부터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어버이날은 5월달이잖아요. 석 달을 모아야 되잖아요. 석 달도 열심히 모았어. 모아서 팔았어요. 얼마 정도 팔았을까? 추진위원회 있다 25명이니까 점점 조합원이 좀 늘어나긴 해도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이번에는 행사하려면 돈 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40만 원 나오더라. 빈병 40만 원 하기 쉽지 않아요. 엄청 먹은 거예요. 엄청 먹은 거예요. 제가 그 봉투를 봤거든요. 한 달 팔았는데 8만 원, 또 한 달 또 팔게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40만 원 모였어요. 40만 원 모아놓고 자기들 조금씩 보태가지고 동네 어른들 초대해가지고 막걸리에다가 돼지고기 삶아서 행사를 했어요. 본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동네 어른을 섬긴 거야. 참 총회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공제협동조합 T까지 만들어가지고 추진위원들이 T까지 입고 거기 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어른들하고 서울역에 있는 소문 듣고 있는 노숙자분들까지 포함해서 150명이 온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급하게 또 막 돈 어디 막 땡겨가지고 사러 가고 했어요. 재미 붙였잖아요. 또 빈병을 모으기 시작하네. 요번에 왜 모으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름 피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이 폐병 판동 가지고 브루스타 큰 브루스타 있어요. 그거하고 뭐 숟가락 밥그릇 뭐 동네 용품 다 사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왕 가지 마. 근데 저희 기관 실무자도 한 명 붙어서 돕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말 리더하고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몇 명하고 해가지고 이왕 가는 거 워크샵을 한번 합시다. 뭐 할 거냐? 우리의 비전 만들기 워크샵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길게 하지만 1시간만 내가지고 그림 그리기 워크샵을 하자고. 그래서 그림을 모자이크식으로 했잖아요. 네 동분 잘라가지고 네 그룹 모아가지고 그림 그리고 해가지고
딱 조합해서 붙였는데 미리 작전 짜간 그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들하고 작전 짜간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창립 총회하기 전까지 목표 조합원 200명 출자금 2천만 원 그거를 이제 같이 그리고 확인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창립 총회를 했는데 주민들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총회하고 난 다음에 더 힘이 붙잖아요. 조합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마을의 일들 있잖아요. 원래 이 공제협동조합은 신협 같은 거거든요. 돈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그거잖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금융사업만 하려고 시작한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을 공동체운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마을 만들기 하고 싶었고 주민들 스스로 복지를 하는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용금고 만들어 돈 대출하고 받고 갚고 이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했죠. 여름에 동네 주민들하고 놀러도 가죠. 추석 아까 나왔던 추석 행사도 하죠. 그 다음에 지역에 아픈 사람 생기면 협동조합 추진위원들이 창립총회를 한 다음에 그게 이사들이 주민들 데리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돈 필요하잖아요. 자기들 모아.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긴급 건강지원기금을 모았어요. 300만 원. 모아가지고 대출 한번 해가면 또 대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기금도 만들어. 동네 어른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른들 문제 다 몸으로 다 뛰어다녀요. 그래서 주민들이 복지를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마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는요, 벽화도 안 그리고요. 화장실은 그대로 재래식 화장실이고요. 여름에 더워서 잠도 못 자요. 여름에 보면 다 공원에서 다 나와서 노숙하면서 자요. 쪽방이니까. 그런데도 마을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다 숨고 싸우고 내 앰뷸런스 오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끼리 의지하고 살기 시작해요. 마을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자동이랑 이름이 옛날에는 쪽팔렸는데 이제 자랑스러운 거예요. 마을이 된 거예요.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맨날 돌아다니는 게 마누라 싫어하지? 예, 그렇습니다. 쫓겨나겠네, 뭐.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동네 와라? 내가 너네 다 벽에 살려줄게. 거기는 네 집 내 집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물론 모든 조합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그런 식으로 쪽방이긴 하지만 거의 한 집 같이 지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김진민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동네 주민들이 작년에 다 치료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도 돌아가셨고 매년 돌아가셔야 병으로 돌아가시면 주민들이 상주가 돼서 다 작년에 다 치료돼요. 가족 찾고 연결시켜주고 상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면 이런 자기 협동조합 약속도 다 정해놨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가방 하나 사주기, 중학교 입학하면 10만원 주기,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없어도 안 되겠들 같아요. 조성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협동조합 규칙을 다 정해서 마을 자체를 공동체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결합해서 도왔어요. 저희 실무자도 도와서 아까 영상에 젊은 친구, 동네 사는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있어요. 동네 외부에서 동네에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마을 주민들이 다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요. 마을의 이야기를 주민들이 다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외부 강의도 나가요. 마을 소개하러.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하면 자기들이 다 얘기해요. 회의도 아까 회의한 장면 보이잖아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를 하고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마을의 이야기를 다 풀어가요. 올해 초에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하고 목욕탕 문제예요. 목욕탕 문제인데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작전을 짰는데 어떻게 짰냐면 보건시설 여기 만들자. 우리가 자치 있잖아요. 자치. 건강자치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보건시설 여기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결국에는 건강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영산보건소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기 보건시설 만들어주면 좋겠다. 여기는 아빠 죽는 사람 1년에 5명씩 된다. 건강관리 좀 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근데 보건지수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못한다고 했어요. 그 주민들이 나선 거지, 이제. 의원도 찾아가고, 보건소가 한 40명 몰려서 데모도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런 이제 주민들도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보건지소를 요구하지만, 그 다음 대안은 뭐냐면, 여기에 매일 방문하는 간호사를 파견해라야지. 주치의같이 의사로 파견하라야지. 그런 대안도 지금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욕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참총회할 때마다 축사를 보내와요. 시장도 직접 이제 인권 뭐 이렇게 청원하는 게 있어요. 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목욕탕 하나 공공시설 지어주면 좋겠다. 이야기 다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건 아까 누가 주역이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KT.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게요. KT 사회공헌팀에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니까 쪽방이라는 소문을 듣고 여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이사장하고 이사들하고 만나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자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의 문제가 뭐냐고 다 물어보고 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있고 목욕탕 문제가 있고 이게 있다. 그래서 우리 해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 딱 돌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 저분들 일을 왜 저렇게 어렵게 풀까? 그래서 이분들이 작전을 세웠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옛날 목욕탕으로 있던 건물이 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KT에서 건물을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3층짜리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목욕탕하고 정보화 시설 만들고 마을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 이용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쉬운 방법이죠.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죠. 주민들 그걸 반대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너네 돈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목욕탕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질 거다. 보건시설을 얻더라도 의사를 땡겨오더라도 우리가 협동하는 힘으로 그걸 해낼 거다. 우리한테 도와달라 하지 마라. 너가 목욕탕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마음 좋은 의사들 불러서 치료를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외부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갉아먹고 주민들의 의지를 깔아앉히고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 의지와 희망을 저해야 하는 외부의 지원과 도움은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아무리 없더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화장실 계속 재래시켜도 주민들 사는데 지장 없어요. 공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지. 근데 외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고 와서 주민들 그렇게 해대기 시작하면 주민들한테는 돈의 유혹이 쉽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임원들한테 이야기하겠죠. 왜 자꾸 고집부리냐. 그냥 해준 데 가서 이용하면 되잖아. 좋잖아 우리한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더 달라고 하고 계속 요구하고 물질을 말이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 놓쳐버리고 그 다음부터 출자하는 것도 없어질 거라고. 그냥 그게 다 해주니까 돈 모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 해주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주민들은 그래도 조금씩 가요. 지금 조합원은 365명이고 아까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지금 좀 더 늘어서 매달 늘어요. 그리고 8,500만 원인데 올해 연말 되면 1억 돌파할 것 같아요. 1억 돌파하면 진하게 잔치 한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상환율 2012년도에 상환율 70%인데 이거는 30%를 떼먹었다는 게 아니고 나갔는데 그때 순간까지 70%가 들어왔고 30%를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금융사고 한 번도 없어요. 물어봤어요. 왜 주민들은 돈 10만원, 20만원 떼먹을 만드는데 왜 안 떼먹을까? 물어봤다니까요. 주민들 뭐라 대답했을까요? 네? 내 돈이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아는데 어떻게 떼먹을 수 있냐고. 못 떼먹냐. 여기가 또 마지막 비밀 언덕이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이 공동체에서까지도 떨어져 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 공동체를 모여서 조합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동조합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사장한테 물어봤죠. 형님, 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마을의 공동체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마을의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족방 주민인데 이런 활동하면서 마을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큰 변화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말할까? 술 먹는 사람 줄었다. 아, 그것도 변화예요. 맞아요. 술 먹고 싸우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어요. 또 이웃들 알게 됐다. 희망이 생겼다. 그렇죠. 자존감이 높여졌다. 근데 이사장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딴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그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 희망이 생겼고 꿈이 생겼고 뭐 미래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 안 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마을에 생기가 돈다요. 공동체는 생명력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더라고 그게. 저는 막 이론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체가 만들어진 그 속에 생명이 움튼다. 삶이 움튼다. 이런 거. 생명이 움튼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 뭐, 이게 다 좋아.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우리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스스로 하고 나니까 마을에 생기가 듭니다. 생기가 뭡니까? 살아있는 기운 아닙니까? 생명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운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사업도 없어요. 여기는 흔히 이야기하는 외부에서 지원하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 사업, 말만 사업도 요즘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민 스스로의 자신의 열정과 힘으로 이거는 만들어 온 거예요. 되잖아요. 복지 하잖아요. 마을 공동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와보니까 벽화가 그려져 있어. KT에서 그려놨더라고. 주민들이 누가 그랬지 이거?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 이제 가볼게요. 중간 안 쉬어도 되죠? 쉬면 시간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조직운동인데 조직하려면 주민의 힘으로 마을과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자료에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자료 같이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8페이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화면 보시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민조직운동은 뭘까? 이 주민을 조직하는 운동이죠, 그죠? 주민을 조직하는 운동입니다. 자, 주민조직운동은요, 주민이 스스로 하는 운동이에요. 아까 우리가 마을 사회복지, 마을 만들기 주역이 누구냐? 주민이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그치? 근데 현실적으로는 실무자나 활동을 다 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동자동 같은 경우는 저도 초창기 결합을 했지만 그 마을의 일에 전혀 관여 안 해요. 힘들고 할 때 술 한잔 먹고 싶다 할 때 술 한잔 먹고 지지하고 힘주고 용기 주고 하는 게 이외에는 마을 일에 절대 관여 안 해요. 저는 감사하거든요, 거기에. 감사할 때는 조직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임원교육이나 주민교육할 때 제가 가가지고 좀 하기도 하죠. 하는데 행사나 일 같은 기획하고 회의하는 다 자기들이 다 해요. 실무자들은 그 실무자 한 명 파견된 실무자는 이사들을 돕는 일에 충실하게 해요. 이사들이 다 합니다. 그 이사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 간사가 저희 식으로 하면 실무자죠. 간사가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막 혼내고 막 그래요. 또 직설도 못하기 어떻게 해요. 보통은 주민이 실무자한테 혼나잖아요. 실무자들이 주민을 혼내잖아요. 여기는 주민이 힘이 있으면 거꾸로요. 완전히. 자, 주민이 스스로 하는 건데 스스로 원해서 자원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고
스스로 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민조직운동은요, 주민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민 몇 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직화된 힘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주민이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마을에 있는 주민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없으면 마을 만들기 운동 못합니다. 결국 그분들은 결국 동원될 거예요. 또는 실무자들이 그냥 파트너가 될 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실무자를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을 주로 자원봉사자 부르잖아요.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반드시 돈 받고 하는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돈 안 받고 돕고, 누구는 돈 받고 전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주는 누구냐? 돈 받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주예요. 그냥 주역이야. 실무자죠. 사회복지사죠. 활동가죠. 공무원들입니다. 주민은 자원봉사자예요. 왜 주민이 자원봉사자이지? 주민이 주역인데. 자원봉사자 개념 빼야 돼. 그냥 주민운동 개념을 이야기하면 주민활동가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주민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조직된 힘으로 움직이는 게 주민조직운동이죠. 조직자 빼면 주민운동이 되는 거죠. 주민 스스로 하는 운동. 그리고 이게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맨날 자기들끼리만 먹고 놀고 그냥 놀러가고 등산가고 이것만 해. 이거를 주민조직운동하는 조직체라고 볼 수 있을까? 친목 모임이 그치면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조직화된 힘으로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이 될 때 새로운 지역을 만들어갈 때 생기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공동체적인 마을을 만들어가고 이웃과 이웃을 섬기고 돕는 마을을 만들어갈 때 그것이 명실상부한 주민 조직 운동이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요거 하기 전에. 자, 제가 방금 주민 조직 운동 그랬잖아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칠판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주민 조직 운동은 잘라봐요, 말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주민 조직, 아니, 주민 조직 운동.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글자 한번 써보세요. 주민 쓰고 조직 운동.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 조직 운동.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노트 옆에다가 뭐, 자료집에 한번 써보세요. 그냥 다 붙이면 주민 조직 운동이에요. 주민 조직 운동이 있고, 주민 조직 운동이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앞에 있거든요. 주민 조직 운동은 뭘까요? 주민을 조직하는 운동 이렇게 되겠죠. 조직화하는 운동,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 조직 운동은 뭘까요? 주민 조직 움직이는 운동이죠. 동작은 쪽방촌의 지금 현재 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주민 조직이 하는 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 창립총회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단계, 또 추진위원 하기 전에 제가 이분들 만났던 단계 다 포함한 이거는 무슨 운동이에요? 주민 조직 운동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의미예요. 주민 조직 운동, 주민을 조직하는 운동. 이 단계가 끝나면 주민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주민 조직 움직이는 운동 이렇게 가는 거죠. 엄밀하게 보통 우리가 주민운동 이렇게 할 때 이 주민운동의 본질적인 것은 중간에 조직이 들어가야 돼요. 주민운동은 그냥 주민 몇 명이 하는 운동이 아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누군가에 동원돼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주민 조직이 움직이는 운동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요. 마을 주민 조직화를 통해서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 만들어진 조직이 사회복지를 하고 마을 만들기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마을의 변화를 시키는 힘이 만들어지고, 그 힘을 통해서 보다 나은 마을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주민 조직은요, 마을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없으면 힘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복지관에 계신 분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민들은 복지관으로 풀려들어서 모임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모임은 마을에 있어야 돼요.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지역을 위해서 일하니까. 물론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면 상관없죠. 공간을 이용하지, 당장 좀 내 나라 좀 쓰겠다 하면 괜찮은데, 본질적으로 위치는 마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민 안에. 주민들의 일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모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파트너가 되는 그런 주민조직 말고요. 오히려 주민조직이 우리가 그들의 파트너가 돼야지.
그게 힘의 실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을 혼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 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별로 이게 우리가 도움 못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을 윽박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주민을 조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니까 제가 이렇게 저기 설명 요청받을 때 제가 안 간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출자 받으러 다니잖아요? 본인들이 다 했어요. 본인들이 다. 주민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까? 창의총회 주민 본인들이 다 했어요. 저와 같이 워크샵 하면서 이분들은 워크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뭐 하자면 다 워크샵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가지고 워크샵 해가지고 분간 나눠서 칠판에 써붙여가면서 전지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나와가지고 총회 정관도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안내했죠. 정관 어떻게 만드는지 묻길래 딴 데 정관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했더니만 정관 3개를 보여가지고 보면서 자기들한테 만든 정관을 만든 거예요. 사업계획도 자기가 짜고요. 조직화 계획도 자기가 다 짜고 그리고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전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이분들이 아주 나중에 꿈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꿈은 언젠가는 그 지역이 철거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더 모아서 서울시하고 단독 협상을 해가지고 시유지를 빌려주면 우리 힘으로 집을 짓겠다. 그럼 거기서 모여 살겠다. 협동작업하면서 마을운동준동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서울시에서 좀 잘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건 다른 사람 돈은 없으니까. 그런데 단 조건은 그렇다고 저 강원도 골짜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유지 안에 조금 전철이 가는 안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주민운동의 전개과정이에요. 전개과정인데 일단 마을 공동체 운동을 주민조직의 개념으로 하려고 하면 일단 주민을 조직화해야 되죠. 그죠? 만나기 시작해야 돼요. 철저하게 만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의 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쉽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냐 이걸 찾아가지고 그것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 모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조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필요성은 실무자나 활동가의 필요성이 아니고 주민의 필요성입니다. 주민의 절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들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같이 좀 도움을 사세요. 도움을 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뭐 한번 모여보세요. 도움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맨쪽만 와요. 주민을 조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조직, 여러분들 복지 지역에서 주민 조직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는 반드시 주민 자치 조직, 스스로의 주민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동아리, 이런 경우만 복지관에 가면 주민 모임이 있어요. 뭐 동아리 모임도 있어요. 동아리 모임인데 회원이 몇 명인지 모임 몇 명 모이냐 10명 모인대요. 그리고 주민조직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10명은 그냥 모임이에요. 오히려 10명은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 더 역량 강화되면 마을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아까 협동작업식으로 동자동 쪽방촌 이야기를 하면 추진위원회 같은 모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버려요. 그냥. 제가 사례를 뒤에 소개해드릴 가야모 복지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사례는 없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금주 모임이 있어요. 10명 나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민조직이 뭐가 있냐니까 알코올 중독자 금주 모임이 있대. 그게 주민조직이래. 야, 적어도 주민조직이 되려고 하면 이게 운동이 되려고 하면 이 10명이 공부하고 결단을 맺어가지고 임대아파트 2000세대 임대아파트에 알코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뭔가 할 때 주민조직 운동한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너희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술 먹자 말자 먹으면 될까 말까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걸 주민조직 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마을에 있는 술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당신들이 그 모임 멤버들이 뭔가 마을 행사를 열 때
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한 20, 30명 와야지 뭐 주민운동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몇 명 모아놓고 주민운동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조직을 얘기하지 말고. 주민조직화 하면 반드시 마을에 주민 조직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민조직이 움직이면서 주민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동자동 이야기 보면 조직화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이 한 3년 걸렸다고 보면 돼요. 맨 땅에 헤딩하시 처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농사 같이 짓고 술 같이 먹고 갈 때부터 시작하면 하나씩 알아간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작업을 공식 작업 한 1년 정도 조직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아니구나. 이 조직화 작업을 하는데 동기를 만들고 해보자고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주는 일들은 사회복지사 같은 활동가 실무자들 할 수 있어요. 제가 했던 같이 하면 돼. 문제는 하겠다 의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주민을 직접 조직하는 사람 누구냐고. 주민이 아니야. 추진 동력만 얻으면 본인이 힘만 생기면 주민들이 끌어모으는 거는 실무자가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라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치운동이 되는 거야. 제가 동네 주민들 400명 끌어모으겠습니까? 못 모읍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을 조직하는 사람들 그러면 누구라고 봐야 돼요? 주민이 주민을 조직합니다. 그러면 조직가나 실무자의 일은 뭐냐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불지르는 거죠, 뭐 사실. 꼬시는 거죠. 이런 역할하고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주민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이 주민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화 과정도 그렇고 만들어지면 주민 스스로가 자기 운동을 해나가요. 협동조합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는 또 한 400평 땅 얻어서 공동농사도 지어요. 저기 마늘 농사 짓고 뭐 이런 데 해요. 그것도 다 경제사업을 해요. 그걸 주관을 누가 하냐면 사업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그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운동 하다 보면 또 조직을 만들어져요.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이 만들어지냐면 아까 보건소 가가지고 투쟁했다 그랬잖아요. 건강 문제를 담당하는 주민 모임이 생겼어요. 협동조합에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움직여가면서 건강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한다고. 한번 조직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사업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가는 거죠. 자, 핵심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직화 작업하면 반드시 주민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주민운동이다. 그래서 제가 주민조직 운동이야말로 본질적인 주민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주역이 돼서 주민들이 움직이는 운동은 우리 운동이에요. 주민들이 우리를 돕는 거지. 그게 아니고 본질적 주민운동은 주민조직이 자기 힘을 가지고 움직일 때 주민운동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도우면 돼요. 도우면 돼요. 자, 그래서 조직화 아까 처음에 했던 이 조직화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직화 본질적으로 조직은요. 조직화는 시간 다 됐네. 큰일 났네. 아니구나. 9시 반까지죠. 죄송합니다. 주민조직화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주민의식이란 말? 주인의식 말고 주민의식. 들어보셨어요? 공식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운동하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주민의식은 뭐냐? 내가 이 지역 주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내가 이 지역 주민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내 문제다. 라고 느끼는 의식이에요. 이 동네에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고 내가 관심 가질 문제다. 라고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 의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화하려면.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흔히 하는 이야기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는 골치 아프고 우리 마을에 이런 문제를 느끼고 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니들 느끼고 있었네? 그죠? 여러 명 모여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은 문제 느끼고 있네? 그럼 우리 먼저 해보자. 요렇게 움직이는 의식이 주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민의식을 닿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만나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조직가, 주민활동가는, 주민조직가로 살아가는 실무자는 컴퓨터 앞에서 일하면 안 돼요. 컴퓨터를 상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가가지고, 주민들 눈빛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돼요. 주민들 삶 속에서
주민들의 삶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나야 돼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의식을 가져요. 그러면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어. 그러면서 주민들이, 두 번째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견하게 돼요. 주민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알게 돼요. 동장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진짜, 아까 이사장 같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을 참 잘해. 몰랐어요. 회의 진행도 너무 잘해. 어떻게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겠어. 또 한 명은 회의 진행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기본 사람 챙기는 너무 잘해요.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젊은 사람 뒤에 가서 119 불러다는 노인들이 많다. 그 양반이 조합 조직이사거든요. 그 양반은 일이 사람들, 조합원들 만나서 조합원들 챙기는 게 자기 일이야. 병원 대우다니는 본인이 그 양반이 다 해요. 죽으면 뒷발에서 그 양반이 다 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반이 또 저희 기관에서 하는 주민지도개발 교육 6개월 받고 난 다음에 더 심해졌어요. 그게 조직이사 일이구나 하고 조합에 소식지 나오면 소식지 100장씩 들고 주민들 조합 다 만나 다니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할매 돈 내고 이거 지켰어요. 이야기 해주고 오늘 요번 달에 조합에 이거 할 거예요. 꼭 오셔.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걸 자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힘이 분산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런 힘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 또한 주민들 누가 어떤 걸 잘하고 뭐를 또 어떤 가능성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 힘과 가능성이 모여서 움직이는 구조가 주민조직이 되는 거죠. 순서로 보면 이랬습니다. 주민의식이 만들어지고 힘과 가능성이 모여지면 가능성을 보면 이게 이제 꿈을 그리는 거죠. 야,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해보자. 라고 되면 그것이 움직이는 구조로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조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조직이 움직이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더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더 큰 조직화로 나아가요. 그 동네는 아까 영상에 봤다시피 동자동 사랑방이라고 하는 NGO가 있어요. 시민단체가. 그건 인권을 많이 해결해주는 단체인데 그 단체하고 연대하기도 하고 또 여기 그룹과 연대하면서 자기들이 더 큰 힘을 만들어가요. 이제 이 그룹이 어디까지 힘을 뻗치냐 하면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마을개업이 만들어졌는데 출자금이 한 3천만 원 넘어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게 늘 안전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1,500만 원만 대출 가능하고 1,500만 원 은행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 은행 넣어놓은 중에서 빼가지고 마을개업 창립할 때 300만 원 출자했어요. 그리고 저희 주민운동 교육원이 교육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사해가지고 공간을 임대했는데 그 협동작업 방식으로 출자를 받아서 했는데 당당하게 300만 원 출자를 해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제대로 안 하면 돈 뺄게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힘을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주민조직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조직하려고 하면 주민의 의식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주민의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모아내고 그것이 조직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더 큰 조직화를 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것. 이런 흐름으로 주민 조직화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료에 있는 이야기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페이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이 주민조직 운동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주체적인 삶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주체적으로 살아야 될 측면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에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복수 개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우리가 책임진다. KT 나서지 마라.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가 책임진다. 책임질 수 있다. 우리가 책임지어 나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행정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세금 안 내라 세금 엄청나게 내요. 우리나라가 유럽하고 다르게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율이 살짝 높아요. 소주 한 병에 간접세가 많이 들어있어요. 담배에도 간접세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분들 세금 많이 낸다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당히 요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공동체예요. 주민운동, 이 주민조직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돼.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간을 다 개별화시켜 놔버렸잖아요. 죽어도 혼자 죽어야 되고 불안하니까 보험 드는 거잖아요. 옛날에 동네에서 그렇지 않았잖아요. 상포개 해가지고 상의를 동네에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개를 부어서 했단 말이에요. 동네 주민들이. 요즘에는 생활협동조합, 혹시 협동조합 조합은 계세요? 생협? 맞죠? 알겠어요? 옛날에도 생협이 있었죠? 그게 부판장입니다. 동네마다 주민들이 출자해서 부판장을 만들었어요. 공동구매를 했다고요. 요즘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힘없고 약한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거였다고요. 따로 안 살고. 그래서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개별화시키고 경쟁하고 생존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과 같은 거예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에 바로 그것이 공동체로 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도 공동체 복지를 지향하고 있죠. 그것이 이 시대 최고의 가치죠. 인간의 가치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치. 세 번째는 민주주의예요.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흔하게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얘기 하잖아요. 이 민주주의는 정치 민주주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요즘 협동조합이 결국에는 경제민주화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다 연결됩니다. 지금 문화가 우리가 관람꾼이 되어있지 문화 행위자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문화 행위자예요. 동네마다 동네 가면 다 풍물피들 다 있었어요. 어른들은 다 꽹가리치고 다 할 수 있었다고. 요즘에는 어디 가서 배우지 않으면 못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시끄럽다고 못하게 해요. 문화의 관람자가 아니라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고 문화의 주체자였다고. 이제는 문화가 이 문화를 행동하고 행위하는 이 사람이 주민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영화 보러 가면 돈 내고 영화 봐야 되고 그죠? 노래도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야 되고 뭐를 문화적인 즐기려면 전부 다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불쌍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바우처를 주잖아요. 보고 오라고. 돈 없지? 보고 오라고. 왜 그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게 다 민주주의 문제예요. 그래서 조직화하고 주민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우리 삶을 우리가 책임지고 공동체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자 이런 말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온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마을 단위에서도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포인트 한번 써보시죠. 이 자료 옆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개념을 했냐면 지역사회 협동민주주의 이런 말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협동민주주의라는 말은 정치 철학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말은 만들면 되지 뭐. 지역사회 협동민주주의,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은 협동해서 주인이 되자 이거예요. 협동해서 주인이 되자. 삶의 주인이 되자. 생활정치의 주인이 되고 경제의 주인이 되고 문화의 주인이 되고 복지의 주인이 되고 교육의 주인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단으로 내려가면 저희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개념을 얻고 이걸 어떤 마을로 가는 서울에 관악사회복지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저희 같이 움직이는 단체인데 거기는 자기들의 비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마을협동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저하고 20주년 비전 준비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걸 놓고 중심을 놓고 비전 선포하면 그렇게 움직여가겠죠. 마을협동민주주의. 이것이 우리가 주민조직을 활용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뛰어넘어서 주민조직화 누가 하는가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자료지 보면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지루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좀 먹고 그래요. 화살표 있죠?
아, 요거 제가 번호를 못 그렸네. 주민운동 누가 하는가 이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주민운동을 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주민이에요. 그런데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을 조직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작업도 같이 넣어요. 그 다음에 주민 조직이 움직이는 운동도 같이 생각해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아까 동자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아까 생기 없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주민들끼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술 먹고 싸우고 맨날 도망가고 돈 빌려가고 빼앗고 뭐 이런 것들 막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조직가라는 인간이 나타난 거죠. 하겠다고. 이 동네에 뭔가 해보겠다고 나타난 거죠. 근데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자, 화살표 순서 보세요. 열심히 요거 주민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술도 먹고 농사도 같이 짓고 놀러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뭐 이렇게 했어. 이분들하고 만났던 에피소드 많은데 그 이야기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10명이 2만원 가지고 술을 1시간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야, 그 양반 술이 먹더라고요. 어디 가면 술이 싸고 안주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들 다. 아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 그리고 이따가 이 주민들 속에 뭔가 동네에 관심 있고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요.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흔히 뭐 지도자 그러니까 완장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 리더들이죠. 잠재적으로 리더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주민 지도자가 없으면 주민 조직이 운영이 안 돼요. 주민 지도자는 주민 속에 있는 힘의 구심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만들기 운동을 할 때 조직화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력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지도력이 형성이 안 돼서. 이상한 지도력이 생겨서 사기를 치거나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꾸 삼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이 안 모입니다. 저 인간은 난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들 어떻게 잘 형성해야 될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주민 지도자는 몇 명일까요? 야? 한 명? 많이? 몇 명? 자, 100명을 조직하고 싶다면 몇 명의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10%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10%. 그러면 이 동네가 아까 조합원이 360명 그랬잖아요? 그럼 몇 명이 움직여야 되죠? 열심히. 누가 몇 명이 움직여야 될까요? 36명은 열심히 움직이면 이 조합 불러가요. 실제 그렇게 움직여가요. 볼수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원회 위원들 다 모으면 30명 돼요. 그리고 모임할 때마다 위원 아니지만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치면 30명, 한 50명이 열심히 움직여요. 그러면 300명 안에 500명까지도 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지도자 세우자 그러면 회장, 부회장, 총무 뽑으면 다 하잖아. 그거는 완장찬 책임 맡은 지도자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지도력이에요, 지도력.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어느 복지관에 10명이 단주 모임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그냥 주민 모임이라기보다도 2000세대가 넘는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력 모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모임 열심히 해서 동네에서 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지도자를 찾고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키워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이 주민조직가 진짜 열심히 도와야 돼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남으로, 대화로 이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야 돼요. 진짜 공을 들여야 돼요. 주민들 그 다음 잘 안 만나도 돼. 지도력만 열심히 만나면 돼. 왜냐? 이 지도력들이 주민들 조직하고 주민들 만나면 되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면 요 주민 지도자들이 주민을 만나고 일하는 요 과정에 주민 조직가가 잘 개입해서 도우면 돼요. 도우면 돼요. 그래서 주민을 조직한다라고 했을 때 이 흐름과 단계는 이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할게요. 주민 조직가가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 열심히 만나요. 그리고 주민들 만나서 이슈를 찾고 뭔가를 해야 될 거리를 찾아. 그리고 그것을 놓고 열심히 할 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 중에서 뭔가 뜻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지도력으로 찾아내서
찾아낸다는 게 나오셔 이게 아니고 그분들 계속 동기부여하고 용기를 주는 거죠. 해보자고. 그러면 이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 공을 들여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한다고.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할 때 잘 만날 수 있도록 이 활동가가, 조직가가 도우면 돼. 그러면 주민 조직이 만들어져요. 팀이 나오면 참 쉽죠. 근데 그러면 이렇다는 거죠. 시간이 걸려요. 그죠? 시간이 걸립니다. 자, 하나 더. 자, 지금 원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원의 크기. 초기에 제일 첫 번째 이 양반이 주민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할 때 활동력의 크기, 움직임의 크기는 어디가 제일 클까요? 초기. 이게 제일 크겠죠? 작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도자는 없는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이 뭔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뭐 생각하기 시작해. 그럼 원이 조금씩 커져요. 커지면서 그 속에서 지도자가 조금 나와. 1명, 2명, 3명, 4명 나와요. 나와. 그래서 그래도 작아. 그러면 조직가가 집중적으로 이 지도력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 봐요. 커져요. 그죠? 주민도 힘이 커지고 지도자 힘도 커져요. 궁극적으로 주민 힘이 제일 커져야 되죠. 그죠? 커지고 나면 이 원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져야 되죠. 이 원이 계속 크기를 유지하면 안 된다고. 찾아와도 안 만나야 돼. 도와달라고 해도 혼자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점점 작아져야 돼. 물론 그래도 계속 도와야 된다 하면 그냥 개딸이 설정 붙어 있으면 돼. 도울 때 돕고 계속 작아져야 돼. 근데 우리는 이 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정보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의지하려고 하는 힘, 그게 생겨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놔버려야 돼요. 정보도 본인들이 구하죠. 자원도 본인들이 만들게 하면 의지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도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양반이 빠져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럼 빠지고 나면 그 다음 어디 가요? 이 사람. 지도자 돼요? 어디 갈까요? 이 양반은?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지역 가서,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고 또 돌아다녀야 되겠죠. 이게 조직까지 삶이에요. 그래서 주민조직운동을 책임한 추월 알린시키는 사람은 한 지역에 들어가 3년 이상 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년 동안 조직 안 되면 나와라. 그러니까 안 된다. 조직하면 나와라. 물론 나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손대라가 아니고 당신의 역량을 최대한 빼라. 주민 스스로 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조직운동 이렇게 즐기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민조직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현재 원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원이 큰 상태냐, 지도자의 원이 큰 상태냐, 주민의 원이 큰 상태냐, 아니면 지도자만 드립다 크고 주민이 아무도 없는 상태냐, 이런 상태도 있어요. 지도자들만 드립다 커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고 정치의 영향력만 행사하고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는 마을도 많아요. 뭘 한다고 하면 맨날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완장차고 와가지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돼. 제일 커야 될 힘은 여기야. 이 힘이 움직여야지 주민운동이 된다고. 주민조직화, 조직운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내가 지도자를 주민 속에 더 많이 찾아야 되는 상황인지, 이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주민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내가 잘 도와서 주민들이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될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해야 될 조직화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뭔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 세 개를 요걸 계속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자료집에 주민운동 누가 하는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주민은요, 이런 거예요. 주민한테는 반드시 원하는 바가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노인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사회복 선생님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전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인네가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옆집 놀는 양과 둘이 장기도 바둑도 놀고 있었어요. 사회복 선생님이 전화해. 어디 계세요? 아, 좀 나와 있어. 제가 지금 갈 건데 집에 오세요. 이런 노인 스스로가 외로워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사회복 선생님을 돕겠다고 독거를 시켜? 다시 독거 상태가 돼야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노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독거노인이 원하는 게 이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외롭지 않은 거잖아요. 죽을 때 같이 죽으시는 사람 아니 죽을 때 같이 죽지 않아요. 늘 함께 있는 동기가 아니지 광주 실제가가 있어가지고 동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원봉사하고 뭘 한다고 열심히 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리고 놀고 술 마시고 네가 하면 냈으니 내가 하면 내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봉사자가 와야 되는데 집에 와야 돼 다시. 독거 상태가 돼야 돼. 그리고 열심히 서비스 받고 가고 아유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데서 와서 나한테 말 상대가 돼지고 가고 나서 원래 다시 갈 거라고.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주민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해왔던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이 요구한다. 받으려고만 한다. 의존적이다. 이런 이야기 수없이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연태 들고 직업도 있고 해가지고 서비스 계속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지나가는 말로 저 노인은 맨날 받기만 하려 그래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안 좋죠?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속에 있잖아요. 왜 저 양반은 끝도 없이 자꾸 요구하고 말이야 자꾸 하냐고. 자,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태어날 때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일찍 쓸 수 있어요. 그죠?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기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상태 되니까 주네? 아, 좀 아쉬운 사람이니까 더 주네? 주민은 원하는 바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힘과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이게 신념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금방 안 드러나거든요. 하다가 사기칠 수도 있거든요. 뒤통수 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조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다. 힘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검증되지 않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혹시 결혼하시면 자식들한테 지금 보니까 시원찮으니까 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아들 지금 이 모양은 나중에 학교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 하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부모는 믿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민들을 특히 힘없고 가는 사람들을 믿어야 돼요. 그게 주민에 대한 우리 관점입니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 리더, 지도자. 리더들은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꼭 완전치 않은 사람이 아니고 마을에 대해서 마을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이게 문제다. 그리고 우리 뭉쳐서 뭐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지도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세요. 마을 이야기를.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만 마음에 힘을 얻으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민들 모아오기 시작해요. 지역의 주민 조직화가 잘 된 지역은, 잘 된 마을은 이런 리더들의 헌신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가능해요. 조직 활동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주민을 조직할 수 있어요. 주민을 모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과 역량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연세가 78이시거든요. 뭔 일이 있잖아요. 조직할 배우지도 않았어요. 동네에 생긴 사람 다 모아요. 그런 할매들 많아요, 지역에. 이분 통하면 다 되는 거야. 나서가지고 쫙 해. 주로 이제 뭐 하냐면 주로 집에서 동네 사람들 모아서 국수 먹이고 잘 먹여가면서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그런 역량과 자질이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직할 수 있습니다. 조직가가 조직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주민을 조직해요. 우리는
그 조직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리더의 힘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가, 조직 활동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직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을 직접 처음에는 열심히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조직을 만들어갈 때는 주민이 움직이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주민의식 이야기했잖아요. 주민의식과 주민 지도자들의 행동 또는 주민들의 행동을 촉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식을 촉진하고 마음을 촉진하고 행동을 촉진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일은 주민들한테 계속 옆에 가가지고 해보자. 할 수 있다. 잘하시네. 마을에 전기비 나왔으면 다 되겠는데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기웃빠지 못하겠다 그러면 저는 몇 살 전에 이야기해본 적도 있어요. 인지 와서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사기치는 거냐고 뭐냐고 정신 차리라고 같이 욕하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스스로 하도록 돕는 사람이 조직가다. 이렇게 이 조직가의 기본 밑에 하나 써보실까? 요거는 자료실에 있는 거예요. 주민조직가 나오면 그 표현이 있는가 모르겠다. 뒷부분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직가 부분에 제가 이 부분에 다 읽어볼게요. 반갈로 3번 조직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을 조직하고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운동에 개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개입은 제3자예요. 3자. 당사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주민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 협력하고 촉진자 역할을 주된 자기 생활을 여기는 사람이다. 주민조직가는 주민 속에서 움직이며 주민이 움직이도록 돕는다. 주민 지도자들을 찾아내고 이들이 민주적 지도력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한다. 주민조직가는 지도자가 아니다. 주민 지도자의 일거리를 떠맡아서는 안 된다. 주민운동의 목표는 주민조직가가 지도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주민조직가는 자신의 역할을 점점 줄여가고 주민 지도자의 역할은 점점 늘려가며 주민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한다. 이게 조직가의 기본 역할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만 더 써보실래요? 조직가는 나서지 않는다. 나서지 않는다. 이 아까 했던 거 창립총회 하잖아요. 총회하면 실무자는 회계보고 하는 거 이외에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도 주민이 보고 회의 진행도 주민이 보고 안내도 주민이 하고 매년 총회할 때마다 식용유 나눠주거든요. 나눠주고 주민이 하고 식당 안내도 주민이 하고 식당 가서 밥 먹는 디프리 사회도 주민이 하고 다 본인들이 다 해요. 조직가는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자는 계속 주민들이 살피는 거죠.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빠져있고 누가 용기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써봤는데 여기 전문가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가 만약에 이런 것을 돕는다 하면 지식과 정보로 도우면 돼요. 그 다음에 비전과 전략을 촉진해 주면 돼요.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대신에. 이걸로 끝나야 돼. 자기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동료한테 다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저렇게 하면 안 돼. 지식과 정보로 돕기만 해요. 힘을 못하면 돼. 비전과 전략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방향을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자, 조직화 사회적 10단계 있는데요. 요거는 자료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한번 강조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요 이야기는 가야모 복지관 사례에서 나온 개념인데 첫 번째가 PLA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영어식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참여적으로 배우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겁니다. 이게 People's Process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복지를 하더라도 말 만들기를 하더라도 행정 프로세스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복지가 프로세스로 가면 안 된다. 실무자 프로세스로 가는 게 아니고 주민의 프로세스로 가야 됩니다. 주민이 기획하고 조사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 시스템에 충실해야 됩니다. 만지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자를 종합평가해가지고 보고서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행동하고 조직화 운영을 개발하는 이 모든 과정이 피플스 프로세스다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조직화 과정 단계도 조직 과정인 것이고 요 과정이 결국 피플스 프로세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도력이 형성되고 행동계획을 주민이 세우고 주민 지도력도 행동계획을 세우고 주민 지도력들이 주민을 모아서 같이 행동하고 평가하고 요 프로세스가 요 뒤에까지 포함해서 다 피플스 프로세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 만들기 하면 어떻게 여기서 주민들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주민 워크샵이 가능해져야 돼요. 주민 워크샵은 뭐냐면 주민과 공동 작업하는 겁니다. 마을의 문제를 읽어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행동 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몇 명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고 협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유지구에 있는 가양호 복지관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주민 전체 모여서 마을 문제를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마을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는 워크샵을 해요. 그리고 주민 모임들마다 다 워크샵 방식으로 하면서 계획을 짜고 평가를 한다고요. 그 실무자들이 제 기관장을 좀 해야 됩니다. 실무자들이 저희 기관에 와서 워크샵 촉진자 교육을 다 받을 거예요. 워크샵 방법을 받고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들 비전 만들기 작업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워크샵이 그냥 강의 듣는 게 아니고 수련회가 아니고 워크샵은 그야말로 공동 작업이거든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워크샵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지 시끌벅적하게 막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막 붙여가고 벽시에 막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작업에서 살아나야지 이 주민의 프로세스, 피플스 프로세스가 살아날 거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마무리할게요. 허병선 목사님이라고 70년부터 한사촌에서 주민조직운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주민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말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대안도 스스로 말하게 하라. 아이디어도 스스로 말하게 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생길 수 있는 미래 모습까지도 스스로 말하게 하라. 절대로 전문가의 일이나 조직활동가가 대신 말해주지 마라. 안 된다. 스스로 말하면서 주민들은 자기 의식을 만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대화를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건 막 그러지 말고 질문을 하고 아이들 스스로 말하게 하고 아이들이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요. 여러분 상담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상담가가 혼자 다 들지 않죠. 질문하면 내 남자가 와서 자기 이야기 쭉 하면 자기 정리를 해가잖아요. 감정도 정리해가고 생각도 정리해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게 조직화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자 철학입니다. 내가 활동가들이 전문가들이 먼저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말하도록 기다려주고 말하게 하는 거죠. 방법은 그렇게 하려면 만나서 계속 물어봐야 되겠죠. 질문해야 되겠죠. 말 문제를 누가 찾아내야 돼요? 주민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 방법은 물어보면 돼요. 그럼 주민들이 말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말 문제가 공론화돼요. 그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스스로 말하는. 그리고 워크샵도 스스로 말하면서 작업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게 영어로 쓰는데 이게 외국 사람이 했는 말이기 때문에 쇼얼 알렌스키라는 사람이 아마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발음이 시험찮더라도 제가 경상도 발음으로 한번 Never do to others what they can do for themselves. 들을만 하시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장님. 네,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하면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게 해주지 마라.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인데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해주지 마라 이겁니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대신해 주지 마라 이겁니다. 대신해 주는 순간 주민들 안 할 거다 이거죠. 할 수 있는 힘마저 뺏길 거다 이거죠. 스스로 가능성도 잃어버릴 거다 이거죠. 해주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시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조직화의 철의 법칙. 그래서 주민들이 부탁해오는 걸 조직활동 잘 하면 안 돼. 뭐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정보를 구하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구하는 건 누가 그래요? 본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관리 있잖아요. 사례관리 영어로 뭐죠? 원래 사례관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잖아요. 케이스 매니지먼트죠. 네, 케이스 매니지먼트래요. 그 케이스예요. 사람이 케이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 지점이 케이스거든요. 그죠? 그 문제 지점이 있어요. 그거를 왜 외부 사람이 관리해줘? 지가 관리해야지.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자기 문제를 잘 관리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면 돼요. 우리가 관리할 케이스들이 아니라고. 그죠? 우리가 그분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가 관리할 케이스가 아니야, 사람들 케이스가 되는지 모르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방법, 길, 이런 걸 안 해줄 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협동민주주의. 지역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협동하는 민주주의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커져요. 아까 관악사회복지가 얘기했지만 거기에 노인네들이 모여가지고 7월 7일날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노인들은 50명이 조직돼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서울 신림동 사동네 가난한 동네에 독거노인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준비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때 가서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집시다. 할매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그걸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한 2달 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립총회를 해요. 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어디까지 의식이 발전했냐면 필리핀에 홍수가 났잖아요. 할매들이 상추를 재배해서 그 돈을 모으고 바자르에서 돈 모아서 50만 원 필리핀 현장에서 보냈어요. 그 할매들이 국제적으로 의식이 발전하잖아. 조직화가 되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협동하려면 할 수 있어. 지역사회적 민주주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게 주민운동 비전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능해지면 주민조직운동, 주민할 때 그 주자는 거주할 주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주민에서 주민으로. 폰에서 유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엄밀히 말하면 단어상으로는 거주할 주자의 주민조직운동인데 주민운동인데